자, 63페이지 70번째.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건데, 이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자, 이 계절적 변동은 우리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인데, 자, 매해 발생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또는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죠. 또 요거 뒤에 장기적 추세적인 또 변동이 있죠. 2번은 무작위적 변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2018년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이 무작위적 변동.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태, 뭐가 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있죠. 자,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니까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은 이것도 무작위적 경기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적 거품. 경제 성장으로 우리가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경제 성장은 어떻게 돼요? 추세적인 장기적 변동, 장기적 추세적 변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고, 자, 그리고 7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형상은 무작위적 변동. 1번 틀렸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보다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과의 진폭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 해야죠. 크다. 진폭이죠. 자, 얘기죠. 이 정점과 이 저점 간의 이 길이를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불경기에 깊기 때문에 정점과 저점 간의 길이, 이 진폭은 더 크다. 여러분, 작년 29회, 26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진폭은 작다가 아니라 크다. 또 틀렸고,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의 성립 시기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뭐다? 앞당기려는 경향이죠. 바뀌었네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죠. 자, 이 상향 국면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상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가 중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 매수자가 아니라 여기는 매도자가 중시되죠. 상향시장, 회복시장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된다.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산. 요거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5번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 하향시장은 일반 경기에 뭐에 해당한다? 불경기에 해당하는 국면입니다. 자, 5번 정답. 72번 틀린 것.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되고 또 매도자 수는 확대되고 매수자 수는 축소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장은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많다? 매도자는 많은데 매수자는 적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가 중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죠. 2번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뭐가 된다? 줄어들죠. 감소한다. 맞는 질문. 상향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 수는 축소되고 매수자 수는 확대가 되어 매도자가 중시되는 매도자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맞고 후퇴 시장에서는 뭘로? 매도자 중시에서 뭘로? 매수자 우리가 중시로 가죠. 여기 후퇴.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갑니다. 4번 정답이고 안정시장은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속해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73번 틀린 설명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라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에 투기적인 요소가 개재될 경우에 실물 경제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즉 후행하는 경향인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붐이 발생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타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죠.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안정시장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는 게 틀렸죠. 안정시장은 이 경기의 이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입니다. 순환 국면 아닙니다. 틀린 질문. 5번 정답입니다. 74번 틀린 건데 일반 경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도 호황, 불황을 반복하는데 그 순환 국면은 일정하지,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순환적 변동은 존재하지만 장기적 변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순환적, 이런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장기적 변동 존재하죠?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변동을 순환적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이 질문 작년에 출제했죠. 작년에는 뭐죠?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출제했잖아요.
아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 주기는 일반 경기배의 약 몇 배? 2배 정도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큰데 그 이유는 부동산 상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기인한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맞는 질문. 건축 허가 면적, 택지 분양 실적 등을 파악하면은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있죠. 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 발생했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한 것은 무작위적 변동. 맞는 질문. 자, 7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4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 요 얘기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아요, 길어요? 길죠. 또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아요. 바뀌었죠. 1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되기도 합니다. 맞는 질문.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의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뭐한다?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죠. 3번 틀렸고 4번 후퇴 국면이란 하향시장, 여러분 하향시장 다음에 오는 국면은 후퇴가 아니라 회복이죠. 그러니까 후퇴 국면은 경기 저점까지 바로 하강하는 국면을 말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향 국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회복 국면. 5번은 회복 국면. 자, 77번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건데 회복 상향은 뭐가 주도? 회복 상향은 매도자가 주도. A는 매도자. 그 D는 뭐죠? 후퇴 하향은 매수자. A, D가 나왔어요. 그리고 A 회복 국면은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증가, 공실률 감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78번) 틀린 건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맞죠?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에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 요인이죠. 자,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맞는 질문.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추세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 요인. 매해 발생하죠. 4번 정답.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이나 거래량 등이 경기 측정 지표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경기 변동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에 쉬운 내용으로 한 문제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미집인으로 한번 갑니다. 자, 80번 문제는 기울기가 나와 있죠. 자, A, B 부동산이 나오는데, 자, 거미집 모형의 유형을 보면은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수렴형. 자,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 조건인데, 우리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수요 곡선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이게 바로 무슨 형태? 수렴형의 그림. 자, 수렴형은 자, 불균형.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수렴형이다. 수렴형. 자, 수렴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이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 요건 플러스 0.3이죠. 요거 0.7이니까 요거죠. 수렴형. A 부동산은 수렴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런 형태의 그림. 자,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순환형. 자, 순환형은, 자, 지금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0.5, 여기 얼마? 0.5 같죠? 그러면은 순환형. 수렴형, 순환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A 부동산 시장에 A,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르는 동태적인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를 구하는데, 자, A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주어졌죠? 자, A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이 P는 500 마이너스 QD 주어졌고, 공급은 3P. 자, 3P는 300 플러스 4QS죠. 그럼 P는 양변을 일어나주니까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 자, 양변에 또 얼마? 3으로 놔주니까 100 플러스 3분의 4 QS. 자, 여러분이 요거 P는 뭐다? Y축, Q는 X축이니까 요게 바로 뭐다? 기울기. 요 앞에 게 기울기거든요. 요게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예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했더니 어디가 커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QD는 수요랑 Q는 X는 공급이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니까 우리는 A는 무슨 형태? 수렴형. 자, B를 봤더니 P는 400 마이너스 2 QD가 주어졌고, 또 이 P는 100 플러스 4 QS인데,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50 플러스 양변을 2로 나눴거든요. 그럼 또 요 Q 앞에는 요게 뭐다? 기울기. 요게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무슨 형태? 순환형. 그러니까 수렴형, 순환형이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 발사는 뭐의 반대? 수렴형의 반대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발사는 이 수렴형의 반대다. 자, 이런 형태의 그림.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발산형, 수렴형의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2번. A와 B 부동산 시장이 또 주어졌어. 자, 82번 문제 보시면은 또 A 부동산 시장은 얼마? 3P는 600 마이너스 3P는 600 마이너스 얼마? QD.
그 2P는 300 플러스 4QS. 자,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P는 200 마이너스 3분의 1 QD. 양변을 2로 나눠주면 150 플러스 2QS.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여기가 Q 앞에 여기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했더니 크다. 공급 곡선이 크다. 그럼 A는 뭐다? 수렴형. 자, B는 2P는 400 마이너스 5QT. 그래서 P는 양변을 2로 나눌 때 마이너스 2분의 5 QT. 그리고 2P는 100 플러스 우리는 4QS. 양변에 2로 나눠주면 50 플러스 2QXS. 요게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면 요건 뭐다? 발산형. 수렴형, 발산형.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게 발산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례 뭐가 크다? 오케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부동의 방향이 뭐 하면 돼? 바뀌면 된다. 자,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서 71페이지. 일반 상품과 부동산 상품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일반 상품은 공급이 탄력적이죠. 자, 라면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상품은 공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탄력적. 2번, 일반 상품은 구매 횟수가 1회성이다. 자, 여러분 일반 상품 커피 하루에 자주 드시죠? 1회성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빈번하게 먹습니다. 부동산 상품은 고가의 상품이니까 구매 횟수가 1회죠. 바뀌었어요. 2번 정답. 일반 상품은 가격 예측이 쉬워요. 부동산 상품은 어떻게 돼요? 거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가격 예측이 어렵습니다. 일반 상품은 정보 수집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거래 비공개성으로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일반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분명하죠. 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니까 분명한데, 부동산 상품은 소비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소비자, 팔려고 할 때는 공급자가 돼.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 2번 정답. 자, 부동산 시장의 성격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 자, 광역적, 전국적 시장이 아니에요. 국지적 시장이지. 자, 광역적, 전국적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시장.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 광역적, 전국적이 아니다. 1번 틀렸고 2번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또 뭐다? 부동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고,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또 2번도 틀렸고 3번 거미지 모형. 거미지 모형보다 공급의 시차. 근데 부동산도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죠. 3번 정답. 4번 잠재 가격제.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어떻게 돼? 잠재 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 가격이야말로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잠재 가격의 기능. 감정평가 가격이 잠재 가격 기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별 균형이 아니라 뭐다? 불균형.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별, 지역별로 뭐가 된다? 시장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뭐가 형성돼요?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불균형을 존재해. 그러니까 지역별 뭐다? 우리는 불균형 시장이 나타나죠.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3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국지화,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 재화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재화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화가 되죠.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2번도 맞고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왜? 부동성, 부증성 등에서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공급에 뭘로 인해서? 시차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개별성의 특성이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뭐가 나오는 거죠?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자, 5번 정답인데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하면 안 되죠. 예? 중강성까지의 시장이고 시장의 참여자는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대부분 중강성까지 시장이며 우리는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5번 정답.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다? 가격의 왜곡,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 1번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1번 정답.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요. 네? 가격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비싸죠.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시장에 참여하니까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야.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 다수가 아니다. 소수.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품에 비해서 도매상과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뭐다?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시장이 뭐를 가져온다? 비조직화. 3번 틀린 질문.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이 아니라 부동산은 사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동질적 가격 형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6번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인 성질이 다르면 당연히 부동산 상품의 성격도 달라지죠.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표준화잖아. 표준화가 어려워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보다 낮아요. 낮다. 맞는 질문. 부동산은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해 뭐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국지성의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라는 거. 4번 정답이고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어떤 기능? 경제 활동 주체에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우선은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사항 중 유사한 내용끼리 연결한 것으로 틀린 거. 유사한 내용입니다. 국지화는 요 국지화는 용도별 지역별 부분 시장 형성이 되죠. 예, 어떻게 1번 맞는 질문. 2번 영속성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영속성은 장기적 예측을 고려하겠죠. 왜?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영속적이니까. 그래서 2번 맞고,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가 아니라 개별성은 비표준화. 표준화가 아니라 비표준화. 3번 정답. 4번 제도적인 특성으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5번째, 공급이 제한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죠. 맞는 질문. 연결시켜서 이제 또 묻는 문제. 너무 쉬워도 잘 틀려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면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이제 이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잘 봐두시고, 가격이 비싸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 영향을 받아요. 그러기 중에서도 대출 금리에 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요즘에 뒤에
여러분이 나오는 효율적 시장과 요즘 연결해서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 1교시 경기변동 거미지배로는요 25회, 7회, 9회 나오니까 작년에도 X니까 요즘 홀수로 나오다 보니까 요즘 올해는 거미지비론보다는 경기변동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올해 시험은. 그리고 또 뭐가 돼? 우리는 시험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또 중요해요. 한번 확인해 두시고, 12번 문제가 이제 효율적 시장에 관련된 이론인데, 이 이론 그리고 상권 분석공에 관련된 이론은 2교시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